한국 남자가 희망이에요. 남편 잃고 한국을 선택한 그녀. 전쟁이 우리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았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딸과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작고 낯선 나라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죠. 이 영상은 단순한 이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엄마와 딸이 삶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 밖에서는 바람이 마치 환한 유령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창문이 덜컥거릴 정도였어요. 눈은 세차게 무겁게 내리면서 바깥 세상을 차갑고 고요하게 만들었죠. 제 딸 마샤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두꺼운 이불 속에서 조그맣게 몸을 말고 자고 있었죠.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와 폭풍 소리뿐이었어요. 삶은 쉽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마샤에게도요. 제 남편 일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매일이 산 하나를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기자로 일했어요. 여기저기 신문사에 기사를 쓰면서 진실을 전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실이라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러시아는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살았어요. 슬픔은 안개처럼 공기 속에 가득했어요. 두껍고 차가운 안개요. 모두가 누군가를 잃었고 저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덜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폭풍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기억들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어느새 일리아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의 겨울 코트, 공책, 그리고 마샤가 아기였을 때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게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났어요. 바래고 먼지 낀 시간의 냄새요. 그러다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손을 넣어보니 작은 USB 드라이브가 나왔어요. 은색의 단순한 모양이었고 한쪽이 약간 금이가 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이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마치 USB가 대답이라도 해줄 것처럼요. 노트북에 꽂아봤어요. 화면이 켜지고 폴더 하나가 떴어요. 이름은 포 얼리너. 손이 떨렸어요. 폴더를 열었죠. 그 안에는 사진들, 영상들, 그리고 몇 개의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그 모든 것들이 온 곳이었어요. 한국. 사진 속에는 알 수 없는 글씨로 가득한 밝고 바쁜 거리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형형색색의 과일, 꼬치에 꽂힌 고기, 그리고 매워 보이는 붉은 국 같은 음식들이 가득했고요. 조용한 공원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거대한 도시들은 네온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한국 드라마 장면들도 있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울고 사랑하고 비를 맞으며 달리는 그런 장면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 일리아가 있었어요. 몇몇 사진에서는 절에 서서 웃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달라 보였어요. 부드럽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 그곳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먼 나라일 뿐이었죠. 거기 사람들이 뭘 먹는지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일리아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한국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한국이야, 일리아? 저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 들여다볼수록 머릿속엔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갈 계획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다녀온 걸까요? 왜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저는 영상 하나를 열었어요. 시작은 흔들리는 거리 영상이었어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걷고 있었죠. 그러다 카메라가 돌아갔고 거기 일리아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죠.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돌아갈 수 없었던 거야, 그는 말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 따뜻하고 너무 가까운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한국에서 뭔가를 찾았어. 중요한 거야.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어쩌면 네가 직접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리고 영상은 끊겼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휘몰아쳤어요. 한국. 거기서 도대체 뭘 찾은 걸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마치 저한테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머릿속에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작게 시작했지만 금방 커졌죠. 저 한국에 가야겠어요. 왜인지는 몰라요. 거기서 뭘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러시아의 폭풍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멈춰 있는 일리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요. 바깥의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끝은 차갑고 마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엔 질문들만 가득했죠. 저는 다음 영상을 클릭했어요. 또 다른 일리아의 영상이었어요. 이번엔 많이 지쳐 보였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벚꽃잎이 분홍빛 눈처럼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알리나.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너랑 마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해. 어쩌면 한국에서. 그곳은 깨끗하고 평화롭고 기회가 많아. 저는 얼어붙었어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고 눈물은 참을 새도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한 번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전쟁터로 떠날 때도 편지를 쓸 때도 단 한 번도요. 한국? 더 나은 삶? 저는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우리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벽엔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차가웠고 창틀 주변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있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 집처럼 꾸며보려고 애썼지만 늘 임시로 머무는 곳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변하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마샤를 웃게 하려고 이야기들을 들려줬고 강해지려고 애썼어요. 좋은 삶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살아남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진짜 사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눈물을 닦고 마샤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은 얼굴 옆에서 조그맣게 말려 있었어요. 마치 꽃잎 같았어요. 이불 덕분에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세상에 나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 평온함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마샤를 데리고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나라예요. 작게 속삭였어요. 한국 너무 낯설지 않을까? 너무 멀고 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워야 하니까요. 우리가 거기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런데도 일리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화롭고 기회가 많아. 그가 뭔가를 본 거예요. 그곳에서 꼭 나누고 싶었던 무언가. 꿈꿀 만한 무언가요. 저는 다른 영상들도 계속 봤어요. 어떤 영상에는 푸른 산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 나왔고 거리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며 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영상에는 음악, 웃음소리, 익숙하지 않은 향기들, 매콤하고 달콤하고 낯선 냄새들로 가득한 시장 풍경이 있었어요. 일리아는 그 사이를 거니며 카메라에 미소를 지었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러다 작은 천으로 만든 부적 같은 걸 들고는 말했어요. 마샤를 위해서야. 언젠가 이곳을 보게 되길 바랄게. 제 마음이 꽉 조여왔어요. 책상 옆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제가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의 오래된 손목시계, 우리 셋이 찍은 사진, 마샤가 아기였을 때 신었던 아주 작은 양말 하나. 거기에 USB 드라이브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제 마음을 살짝 하지만 분명하게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그곳이 계속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두려웠고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샤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이마에 내려온 머리카락 한 가닥을 살짝 넘기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빠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원했나 봐. 어쩌면 나도 그렇지 않았을까. 마샤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 안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저는 그녀가 미소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감정을 조금 떠올릴 수 있었어요. 희망이요. 모든 건 냄새로 시작됐어요. 따뜻하면서도 강하고 매콤한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렸고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저희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이웃 일이나 아주머니가 뭔가 독특하고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머니는 그걸 김치라고 부르셨어요. 그땐 너무 낯설고 너무 맵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감히 맛볼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런데 일리아의 USB 드라이브에 담긴 영상들을 본 이후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레 일이나 아주머니 댁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고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곱슬거리는 회색 머리를 스카프로 단정히 묶으신 모습이었죠. 알리나, 무슨 일로 왔어요, 아가씨?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한국 음식 기억나세요? 김치였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 만드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물론이지요. 아주 잘 오셨어요. 한국 음식은 맵긴 한데 정이 가득하답니다. 한 입만 먹어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마샤랑 저는 일이나 아주머니의 주방에 들어섰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고 마늘이랑 양파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향이 공기 가득 퍼져 있었어요. 이미 식탁엔 그릇과 채소 그리고 낯설고 조금은 무서워 보이는 다양한 양념통들이 준비돼 있었죠. 우리는 오늘 김치 불고기 짬뽕을 만들 거예요. 일이나 아주머니는 마치 TV 요리사처럼 선언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짬 뭐라고요?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짬뽕이에요. 매운 국수탕인데 정말 맛있답니다. 우리는 배추를 썰고 소금물에 절이고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고추가루라는 걸 섞었어요. 손끝이 얼얼했지만 뭔가 신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은 불고기였어요. 얇게 썬 소고기를 간장, 설탕, 참기름 그리고 배에 재워두는 요리였죠. 배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고기가 더 부드럽고 달콤해지거든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곧 주방은 지글지글하는 소리와 매운 김으로 가득 찼어요. 색깔도 너무 예뻤어요. 빨강, 주황, 초록, 갈색까지. 마치 음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죠. 마샤도 신이 나서 국을 저으며 도왔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침내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제 접시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김치는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고 밝은 빨강빛에 반짝거렸어요. 불고기는 달콤하고 불향이 났고 짬뽕은 깊은 붉은 국물에 면이랑 해산물, 채소가 풍덩 담겨 있었어요. 마샤가 제일 먼저 한 입 먹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면을 후루룩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김치를 먹어봤어요. 새콤하고 맵고 아삭했어요. 입이 얼얼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식 같았죠. 그 다음엔 불고기를 한 입. 부드럽고 달콤하고 풍미가 가득했어요. 사랑을 담아 만든 음식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짬뽕. 국물은 뜨겁고 얼얼했지만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맛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일이나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이게 다 정말 맛있어요. 따뜻하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한국 음식은 말이에요. 꼭 포옹 같아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날 밤 저희 아파트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그 음식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음식들이 제게 준 느낌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연결된 느낌. 궁금한 마음. 살아있는 감각. 마샤는 소파에 누워서 일이나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반쯤 드라마를 보고 반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죠. 드라마 속 이야기는 단순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이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가는 이야기. 엄마는 아이들을 다정하게 혼내고 아빠는 국을 끓였고 매일 저녁엔 함께 식사했어요. 드라마 속 거리들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공손히 인사했고 친구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는 마샤를 살짝 안았어요. 그녀는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남은 불고기 한 조각을 오물오물 씹고 있었죠. 마샤야, 한국 마음에 들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은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이건 단지 작은 맛보기. 다른 세상의 아주 조그만 조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죠. 혹시 한국은 단지 일리아가 다녀온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말로 꺼내진 않았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짬뽕 맛이었어요. 일이나 아주머니와 저녁을 함께한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입안에 맴도는 질문이 생겼죠. 정말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직은 말로 꺼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하루 종일 제 곁을 따라다녔어요. 마치 어깨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새처럼요. 어느 날 밤 마샤가 잠든 후에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이렇게 쳐넣었죠. How to move to Korea.
그리고 엔터를 눌렀어요. 수많은 페이지가 나왔고 어떤 건 도움이 됐고 어떤 건 더 헷갈리기만 했어요. 러시아어로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서 예전 학창시절 배운 영어를 꺼내 들었죠. 그럭저럭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하나의 페이스북 그룹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런 코리언 투게더. 그 안엔 전 세계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요. 다들 저처럼 천천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가입하기를 눌렀어요. 다음 날 인박스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지윤 박이라는 한국 여성이 제 자기소개 글을 봤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알리나 씨.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랑 러시아어도 조금 할 줄 알아요. 한국에 이주하고 싶은 가족들을 돕는 국제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저는 답장을 보냈고 바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많이 긴장됐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지윤 씨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모스크바 이야기, 마샤 이야기, 일리아 이야기까지 제 삶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 털어놨어요. 일리아가 전쟁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던 이야기, USB 드라이브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안에 담긴 영상들이 왜 자꾸 저를 한국으로 끌어당기는지 아직은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잠깐의 정적 후에 지윤 씨가 답장을 보내셨어요. 알리나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알리나 씨 같은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죠.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두 번째 기회. 너무 좋은 말 같았어요. 믿기 힘들 만큼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한국어도 모르고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마지막에 귀여운 웃는 이모티콘도 함께요. 안녕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저는 소리 내어 따라해봤어요. 안녕. 부드럽고 단순했어요. 산들바람 같았고 어린아이도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덮고 마샤 방으로 갔어요. 마샤는 침대 위에 앉아 토끼 인형 미스터 스노우볼이랑 놀고 있었어요. 우리 마샤. 제가 말하며 옆에 앉았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 배워볼래? 눈이 동그래졌어요. 무슨 단어예요? 한국어야. 안녕이라는 뜻이야. 안녕해볼래? 낄낄 웃으며 따라했어요. 안녕? 저도 웃었어요. 거의 맞았어. 한 번만 더. 안녕. 이번엔 또렷하고 자신 있게 외쳤어요. 저는 꼭 껴안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오늘 밤 우리는 우리의 첫 단어를 배웠어요. 그건 분명한 시작이었어요. 희망이었죠. 그날 밤 저는 공책을 꺼내 짧은 편지를 썼어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면 한국 자체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게. 제 이름은 알리나입니다. 아직 당신의 언어도 모르고 당신의 방식도 잘 몰라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 딸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많이 지쳤고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아직 사랑은 남아있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안녕, 알리나. 시간은 봄날 녹는 눈처럼 흘러갔어요.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요. 어느 날은 안녕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몇 달 뒤엔 문장까지 쓰고 있었어요. 매일 밤 마샤를 재운 뒤에 저는 책상에 앉아 공부했어요. 단어 카드를 만들고 한국어 영상을 보고 지윤 씨와 영상통화로 연습했죠. 어떤 날은 똑똑한 기분이었고 어떤 날은 평생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윤 씨는 작은 진전에도 늘 응원을 보내줬어요. 이제는 단순한 언어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었죠. 그녀는 사계절 내내 한국의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엔 푸른 논이 펼쳐졌고 가을엔 황금빛 나무들이 반짝이고 겨울엔 설탕가루 뿌린 것처럼 눈이 내려앉았어요. 어느 날 지윤 씨가 말했어요.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한국 동쪽의 강원도라는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젊은 농부였죠. 가족 농장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지윤 씨는 그게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엔 걱정됐어요. 한국의 농부가 러시아에서 온 싱글맘을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는 항상 친절하고 느긋하게 답장해줬어요. 영어는 간단했지만 꼭 필요한 말은 다 전해줬고 가끔은 귀여운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가족이 어떻게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우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땅을 돌보는지에 대해요. 집 뒤로 펼쳐진 초록빛 산 사진도 보내줬어요. 공기는 정말 맑아 보였고 하늘은 아주 넓었죠. 동영상도 함께 보냈어요. 들판에서 폴짝폴짝 뛰는 아기 염소들, 서로 장난치는 닭들, 그리고 담장 기둥 위에서 낮잠 자는 커다란 주황색 고양이까지. 그걸 마샤에게 보여줬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봐요. 아기 양이에요. 그리고 동영상을 계속 돌려보며 깔깔 웃었어요. 준호 씨는 이렇게 썼어요. 따님이 이곳을 참 좋아할 거예요. 우리 마을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아요. 차도 없고 나무랑 풀 햇살만 가득해요. 그 말들이 마치 꿈처럼 들렸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아침 이메일을 열었는데 그게 있었어요. 이민청에서 온 공식 메시지. 저희 신청이 승인됐다고요. 싱글맘과 기술 보유자를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이었어요. 모든 서류는 지윤 씨가 도와주셨고 이제 진짜로 가능해진 거예요. 저희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잠시 얼어 있었어요. 그러다 벌떡 일어나 마샤를 꼭 안았어요. 우리 한국에 간대. 소리쳤어요. 마샤는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웃으면서 울고 있는 걸 보더니 양팔을 벌리고 방 안을 빙빙 돌며 춤을 췄어요. 마치 비행기처럼요. 소식은 아파트 전체에 금방 퍼졌어요. 이리나 아주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손수 만든 잼 한 병을 건네주셨어요. 여행길에 챙기렴. 그리고 집을 기억할 수 있게. 이웃들도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어떤 분은 꽃을, 어떤 분은 따뜻한 코트와 목도리를 주셨어요. 한국 시골도 춥다네. 어떤 아저씨가 윙크하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스크바보단 덜 추울 거야. 짐은 천천히 쌌어요. 짐 하나하나가 저희 이야기를 담고 있었거든요. 일리아의 사진, 마샤가 가장 아끼는 토끼 인형, 낡은 러시아, 한국어 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드라이브를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공항은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불빛 표지판 사방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마샤는 제 손을 꼭 잡았고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저희는 수속을 마치고 짐을 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이 울렸고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건물들이 조그마한 점이 되었고 러시아는 점점 작아졌어요. 마샤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한국이 우리를 좋아해 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우리가 먼저 한국을 좋아해보자, 우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 러시아.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안녕, 우리 용감한 딸. 그리고 저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을 향해 구름 사이를 날아갔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진짜였고 단단했고 날아오르고 있는 희망이었어요. 저희는 봄이 한창일 때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 밖으로 한 걸음 나서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눈송이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부드럽고 분홍빛 꽃잎들. 벚꽃들이 산들바람에 춤을 추며 거리를 뒤덮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었죠. 엄마 봐요. 마샤가 팔을 활짝 벌리고 빙글빙글 돌며 외쳤어요. 동화 속 세상 같아요. 게이트 앞에서는 지윤 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다란 흰색 종이 위에 환영합니다. 알리나와 마샤. 라고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적힌 문구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저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왔네요. 눈물에 젖은 웃음으로 말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모든 게 영화 같았지만 저는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이틀 정도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를 탔죠. 그곳엔 준호 씨의 농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창밖 풍경 덕분에 금방 지나갔어요. 푸르고 맑은 산들, 조용한 마을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논들이 차창 너머로 펼쳐졌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준호 씨가 트럭을 타고 나와 계셨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다가오셔서 짐을 도와주셨어요. 안녕,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하셨어요. 안녕. 마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고 준호 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농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집 뒤로는 채소밭이 길게 펼쳐져 있었고 옆으로는 작은 개울이 졸졸 흘렀어요. 나무 위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여기가 앞으로 지내실 곳이에요. 준호 씨는 본체 옆 작은 집을 보여주셨어요. 소박하지만 이제 이 집은 당신들의 거예요. 집 안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낮은 탁자, 부드러운 바닥 매트,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책이 담긴 작은 책장도 있었고요. 탁자 위엔 과일과 간식이 담긴 환영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마샤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 외쳤어요. 엄마, 닭이 있어요. 그 후 몇 주는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 일을 도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노동에 근육이 쑤셨지만 그 일에는 어떤 정직함과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지쳐 쓰러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사라지는 날도 있었어요. 실수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윤 씨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모든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에요. 마샤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됐어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친구가 없으면 어쩌지. 그런데 첫날 학교에서 돌아온 마샤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친구 생겼어요. 그녀는 자신과 한국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름은 하은이에요. 간식도 나눠줬어요. 마샤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저보다 훨씬 빨랐어요. 몇 주 지나자 한국 노래를 부르고 쉬운 책도 혼자 읽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제 발음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고마워 말고 고마워요예요. 깔깔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조용히 앉아 쉬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 자신을 위해 썼어요. 짧은 이야기, 일리아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을 조금씩 적어봤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블로그를 하나 시작해보자. 이름은 한국에서의 희망으로 지었어요. 저는 모든 걸 글로 남겼어요. 낯선 냄새와 친절한 목소리로 가득한 시장 이야기,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원을 그리며 춤추는 아이들이 있는 축제 이야기, 그리고 조용한 순간들 벚나무 아래 앉아있는 시간, 지붕 위로 빗소리를 듣는 저녁. 조금씩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꿈꾸는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한국이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궁금한 한국 사람들까지. 엄마들, 학생들, 어떤 할아버지까지도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당신 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목소리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마샤와 함께 식탁에 앉아 짬뽕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마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렇단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식탁 사이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마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아빠가 맞았어, 알지? 뭐가요? 한국은 정말 기회가 많은 곳이래. 마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안 가득 면을 넣고 있으면서도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요. 한국은 더 이상 새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기회만도 아니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집이에요.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항상 쉽진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니까요. 이제 이곳은 우리 것이에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